네, 진사노입니다. 53회 한능검 심화 31번부터 해설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줄근 이 사건의 영향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1조 보시면 이하응을 보정성성으로 이송하여 청와도의 옛 관서에 거주시키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청으로 끌려가는 흥선대원군 이하응을 감시하기 위해 만들어진 규정의 일부인데, 개하 정책에 대한 불만과 구식군인에 대한 차별 대우를 일어난 이 사건을 진압한 청은 책임을 물어서 흥선대원군을 납치해 갔다라는 거죠. 바로 이모군란입니다. 그러니까 이모군란 때 흥선대원군이 일시적으로 집권을 했는데, 이제 청나라가 군대를 이용해서 이모군란을 진압한 후 흥선대원군을 잡아간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 이모군란의 영향으로 옳은 걸 찾는 문제입니다. 정답을 바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모군란이 끝난 이후에 청나라는 조선하고 조약을 맺게 되는데, 그게 조청상민 수령무역 장정이에요. 그래서 4번이 정답입니다. 이 조청상민 수령무역 장정을 통해서 청나라 상인들의 내지 무역이 허가가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조선 상인들의 상권이 크게 위축이 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죠. 다른 거 볼게요. 삼정 이정청이 설치되었다. 요거는 이제 임술, 농민, 봉기 요거랑 관련이 되고, 어제현 부대가 광성보에서 항전하였다. 요거는 이제 신미양요. 정족산성의 양원수 장군이나 문수산성의 한성근 장군은 병인양요입니다. 그리고 어제현 장군의 광성보 항전은 신미양요예요. 자, 종로와 전국 각지에 척화비가 세워졌다. 요거는 이제 흥선대원군 집권식이라고 보면 되겠죠. 이제 흥선대원군 식입니다. 그 다음에 일본 군함 운요호가 영종도를 공격하였다. 요거는 이제 강화도 조약의 배경이에요. 자, 32번 가겠습니다. 밑줄근 이곳이 운영되던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하고 물어봤어요. 자, 해로는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병원인 이곳에서 의사로 근무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병원 하면 나와야 되죠. 이게 이제 광해원. 나중에 이제 제중원으로 이름이 바뀝니다. 자, 광해원이 세워졌던 시기인데, 이때가 언제냐면 그 갑신정변 때 그 민씨 그 대신들이 이제 많이 죽고 다칩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당시 미국 선교사 알렌이 그 다쳤던 사람들을 외과 수술을 이용해서 이제 치료를 해내요. 그러니까 이제 명성황후가 이 알렌 선교사에게 어떤 거를 원하냐, 상을 주겠다 하니까 병원 하나 세워주십시오 하니까 이제 명성황후가 이제 병원을 세워준 게 바로 이 광해원이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1880년대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때 이후에요. 자, 그래서 이제 정답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요때 이제 여러 그 선교사들이 학교를 세워요. 뭐 이게 대표적으로 스크랜튼 여사의 이화학당이나 아펜젤러 선생의 배제학당 같은 게 있습니다. 그게 정답이 1번이에요. 배제학당에 입학하는 학생, 이게 그 1880년대에 있었던 일이고, 이제 다른 거는 요보다 이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영선사 일행으로 청해 가는 생도, 이것도 이제 뭐 1880년대긴 한데, 이 광해원 설립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우정천국 개국 축하연, 이게 이제 갑신정변이기 때문에 역시 광해원 설립 이전이에요. 연무당에서 조약 체결, 이게 이제 강화도 조약이죠. 그 다음에 제너럴 셔먼의 통상 요구, 이건 이제 흥선대원군 시기이기 때문에 더 전입니다. 이 두 개는 1880년대지만 광해원 설립 이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3번 갈게요. 자, 다음 대화 이후에 전개된 사실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하고 물었어요. 자, 군국 기무처 의안에서 공노비와 산노비에 대한 법을 폐지한다는 내용을 봤다. 시행해라. 분부를 받들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요거는 노비 제도가 폐지되는 거기 때문에 1차 가부개혁. 군국 기무처에서도 알 수 있고, 노비제도 폐지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신분제 폐지. 이렇게 기억하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이게 1차 가부개혁 때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전개됐던 사실 보면은 결국은 2차 가부개혁이나 그 이후에 있었던 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기억의 별기군 창설이나 한성순보가 발행된 니은, 요거는 1880년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1차 가부개혁 이전이고,
이 교육입국 조서랑 재판소의 설치, 요거는 2차 가보기였기 때문에 이게 맞죠. 그래서 디귿거리를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4번 갈게요. 다음 자리에 나타난 사건이 발생한 배경으로 옳은 것은, 자, 지난 11일 새벽 대군주는 급히 외국 공사관에 피신해야 한다는 거짓 밀고를 받았다. 대군주는 몹시 두려워하며 왕태자와 함께 궁녀들이 타는 가마를 타고 경계 허술함을 틈타 밖으로 나와 러시아 공사관으로 이어하였으나 조금도 이를 저지하는 사람이 없었음 이라고 나왔죠. 이건 이제 일본국 입장에서 썼기 때문에 거짓 밀고를 받았다 그랬지만 이거는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되어 있었던 일이죠. 아관 파천입니다.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이동했던 사건, 요건 이제 아관 파천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 사건이 발생한 배경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고종이 왜 아관 파천을 하게 됐느냐 이건데 이제 요 전에 을미사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명성황후 그 일본인들에게 시해됐고 그리고 이제 을미 개혁이 이루어졌죠. 이 과정에서 고종은 자기 아내도 일본인들한테 죽고 이제 자기도 일본인들한테 감시를 받는 입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신변의 위협도 느껴졌을 거고 한편으로는 이제 조선 땅에서 일본의 그 세력이 굉장히 커지고 있으니까 이거를 좀 완화시킬 필요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 정치적인 판단까지 해가지고 러시아 공사관으로 가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나왔죠. 을미사변이 일어났다라는 요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른 거 요것들은 전부 그 아관파천 이후에 있었던 일들이에요. 이 원수부의 설치 요거는 이제 그 광무개혁 때랑 관련이 되죠. 이제 대한제국 시기. 그래서 이제 고종이 그 군사에 관련한 모든 권한을 다 이제 잡게 된 게 원수부 설치 요거고, 이제 러일 전쟁 발발 요거 같은 경우에 용안포 사건 먼저 말씀드린 게 맞겠죠. 이 용안포를 러시아가 빌려달라고 요구를 해요. 근데 이제 이거 관련해서 이게 러일 전쟁의 배경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한일 신협약은 이제 한참 뒤 1907년에 정리 7조약이라고도 부르죠. 대한제국 군대 해산 그리고 차관 정치의 시작 요거를 뜻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5번 갈게요. 밑줄 그은 장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이번 장정의 체결로 우리의 관세권을 일정 부분 회복했다고 하는데 이 장정으로 일본의 최애국 대우를 인정해 줬다더군 이라고 나왔습니다. 이건 일본하고 맺은 조일 통상 장정이에요. 자, 이 조일 통상 장정에서 관세권 회복도 나왔고 최애국 대우도 나왔는데 또 하나가 있었다면 이게 뭐냐면 방공령 관련된 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조일 통상 장정에 대해서는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관세나 방공령 들어갔고, 이건 이제 우리 조선 쪽에 조금 더 유리한 조항들이라고 보면 되죠. 그러면서 일본에는 최애국 대우를 넣었어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방공령 시행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였다라는 게 정답이 되겠죠. 자, 갑신정변의 영향으로 체결되었다. 이 조약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한성조약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청나라와 일본이 맺은 텐진 조약도 갑신정변의 영향으로 맺어진 겁니다. 자, 일본 공사관의 경비병이 주둔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 조약은 제물포 조약인데 이건 이제 이모군란의 영향으로 맺은 조약이에요. 일본인 재정 고문을 두도록 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이거는 이제 1차 한일협약이고, 이때 말하는 요 일본인 재정 고문으로 온 인간이 메가타죠. 화폐 정리 사업했던 그 인간, 이렇게 보면 되겠고, 자, 부산 외의 2개 항구를 개항한다는 내용을 포함하였다. 이거는 이제 강화도 조약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36번 갈게요. 가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남궁옥 선생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자, 서울 정동에서 태어났고 동모당에서 교육을 받았고 1896년 서재필 등과 함께 가을을 창립하여 활동하였다. 자, 서재필에서부터 알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가의 의회 설립운동이 공화제를 수립하려는 것이라는 의심을 받아 이상제 등과 함께 체포되었다라는 데서 이 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독립협회죠. 자, 독립협회가 의회 설립 운동을 벌였잖아요. 중추원 개편을 통하여 의회 설립을 추진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고종 입장에서는 이거 공화제네라고 생각해가지고 이제 독립협회 해산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때 이 남궁옥 선생이 이상재 선생과 체포됐다라는 거죠. 자, 이후에는 뭐 황성신문 사장을 역임했다, 뭐 이런 것도 나와 있습니다. 자, 어쨌든 독립협회에 대한 설명을 찾으면 돼요. 자, 선지에서 정답은 3번에 있습니다. 영업문이 있던 자리 부근에 독립문을 건립하였다. 이게 독립협회의 대표적인 업적 중 하나죠. 독립협회 하면은 독립문, 독립신문 이런 게 같이 나와야 되고, 또 있다면 만민공동회를 통하여 러시아의 그 저령도 조차 요구를 저지하는 등 이권 침탈을 규탄했었던 일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관민공동회를 통하여 헌의육조를 결의해서 고종에게 올렸다. 그리고 이제 이 과정에서 의회 설립 추진, 이것 때문에 강제 해산된다. 요거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종의 강제 퇴위 반대 운동을 전개했다라는 거는 이제 대한자강회, 일제가 조작한 백오인 사건으로 와야 되는 단체는 신민회죠. 그 다음에 광주학생 항일운동의 진상조사단을 파견하였다. 요거는 신간회. 여기 나온 요 이상재 선생께서 요 신간회 설립하신 분이기도 합니다. 독립운동 자금 마련을 위하여 독립공채를 발행한 곳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죠. 자, 이게 36번이었고 37번 갈게요. 가나 조약 사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어요. 자, 가를 이제 쭉 보시면 일본국 정부는 뭐 현존한 조약 실행에 완수한 책임을 지며 한국 정부는 금우 일본국 정부의 중개를 거치지 않고서는 국제적 성질을 가진 어떤 조약이나 약속을 맺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자, 이건 뭐냐면 외교권에 대한 박탈.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외교를 하겠다, 뭐 중개하겠다 이거잖아요. 외교권 박탈이고, 또 하나가 이제 한 명의 통감을 뒀어요. 이 통감은 외교에 관한 사항을 관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쨌든 이 통감 정치, 한국 항제 폐하를 궁중에서 아련할 권리를 가진다. 이거 이제 통감부 설치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을사늑약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에 보시면 법령 제정 및 행정상 처분은 미리 통감 승인을 거친다. 그 다음에 고등관리를 임명하고 해임시키는 건 통감의 동의에 의하여 집행한다. 그 다음에 한국 정부는 통감이 추천한 일본인을 한국 관리로 임명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게 이제 그 차관 정치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한일 신협약이에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제 대한제국 군대 해산 및 차관 정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을사늑약과 한일 신협약, 이 두 조약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어요. 자, 이 을사늑약의 영향으로 인해서 그 헤이그의 특사가 파견이 되는데 그게 선지에 있죠. 그러니까 정답이 5번이 됩니다. 고종이 헤이그에서 열린 만국평화회의에 특사를 파견하였다라는 게 정답이고, 요 이제 특사 파견했지만은 결국 이 만국평화회의에 헤이그 특사들이 못 들어가죠. 이제 그러면서 일제가 한일 신협약을 맺게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른 거 볼게요. 자, 13도 창의군이 서울 진공작전을 전개하였다. 요거는 그 정미의병이죠. 이 한일 신협약을 다른 말로 정미7조약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조약을 계기로 해서 군대가 해산이 되니까 이 의병이 거병을 한 게 정미의병이에요. 그래서 이 정미의병이 13도 창의군으로 규모가 커지고 서울 진공작전을 전개했다라는 겁니다. 자, 관민공동회가 개최되어 헌의육조 결의, 앞서 말씀드렸는데 이건 독립협회 활동이죠. 을사늑약 전에 활동했습니다. 동학농민군이 우금치에서 광군 및 일본군에 맞서 싸웠다라는 것도 이제 이거 갑오개혁 시기쯤이기 때문에 역시 그 을사늑약 전이에요. 영국이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하여 검은도를 불법 점령하였다. 요거는 이제 연도로 1885년인데 갑신정변 직후라고 보시면 돼요. 역시 전이죠. 자, 38번 가겠습니다.
자, 가지역에서 있었던 민족운동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어요. 자, 이 사진은 1905년 가의 유카탄 반도로 계약노동 이민자를 수송했던 일포도호래요. 자, 모집 광고를 믿고 화물선을 탄 천여 명의 한국인들은 한 달 넘게 걸려서 에네켄 농장에 도착하였고 노예와 다름없는 생활을 하였다라고 나왔습니다. 자, 에네켄 농장을 통해서 이 가지역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멕시코입니다. 자, 멕시코는 에네켄 농장이에요. 그리고 이제 하와이. 이 하와이에서는 사탕수수 농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농장에서 우리 이제 조선인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이 고생들을 하셨습니다. 자, 멕시코에서 있었던 민족운동인데, 멕시코의 민족운동은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뭐냐면 숙모학교입니다. 그래서 정답이 2번이에요. 그러니까 이 숙모학교가 설립되었다라는 게 멕시코. 그러니까 사실 멕시코에 관련된 게 시험 문제에 나오게 되면은 에네켄하고 숙모학교 이 정도가 이제 많이 출제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고요. 다른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볼게요. 자, 권업회의 기관지로 권업신문이 발간되었다라고 했는데 이 권업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면 이거는 연해주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북로 군정서가 조직되어서 무장투쟁을 실시하였다. 이거는 북간도 지역이요. 이 북로 군정서가 그 대종교에서 만든 중강단, 그 무장투쟁 단체가 나중에 북로 군정서로 이제 변화한 거죠. 북간도 지역입니다. 이제 서로 군정서도 있는데 이거는 서간도예요. 그러니까 외우기 어렵지 않겠죠. 북로 군정서니까 북간도, 서로 군정서는 서간도,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주권 재민을 천명한 대동단결 선언서가 작성되었다라는 건데, 요거는 이제 지역적으로는 상하이예요. 상하이인데 지역보다도 요 단체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신한혁명당입니다. 신한이에요. 신한혁명당. 이게 이제 그 상하이. 그러니까 이 대동단결 선언이 신한혁명당이 주도한 거예요. 상하이에 있었다라는 거고, 이후에 신한청년당도 나오게 되죠. 자, 유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28 독립선언서를 발표하였다. 이거는 도쿄. 일본의 수도죠. 도쿄에서 28 독립선언서가 발표된 게 3.1운동 한 달 전입니다. 그래서 3.1운동에 영향을 미치죠. 자, 39번. 밑줄은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 자료는 1910년 그가 옥중에서 저술한 동양평화론으로 원래 5편으로 구성되었으나 사행집행이 앞당겨져 서문과 정관만 집필되었다라고 나왔습니다. 자, 이 동양평화론 하면 이분 바로 나와야 됩니다. 안중근 의사예요. 자, 이 안중근 의사에 대해서 기억하셔야 될 게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동양평화론을 저술하신 거, 또 하나는 이토 히로부미의 사살이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죠. 하얼빈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하였다. 이게 바로 안중근 의사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게 이제 뭐 관련된 게 단지동맹이라고 하죠. 손가락을 잘라서 맺은 동맹이에요. 그러니까 이분 이 동맹서 관련된 거에 그 손바닥으로 수인을 찍은 걸 보면은 거기 이제 그 약지 쪽인가가 좀 짧잖아요. 그게 이제 단지동맹을 이제 뜻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여담일 수도 있는데, 이 안중근 의사께서는 원래 연해주 지역에서 활동을 하셨어요. 그러다가 하얼빈 쪽으로 넘어간 거죠. 그래서 이 연해주 지역에서 이 안중근 의사의 활동에 대한 자금을 지원하셨던 분이 이제 최재형 선생이라고 계십니다. 이 연해주 지역에서 그 대부였어요. 부자 대부였던 분인데, 이제 권업회, 권업신문 이런 거에도 굉장히 지원을 많이 하셨던 분이기도 하고 같이 기억해 두시면 더 좋겠죠. 자, 어쨌든 이 안중근 의사에 대한 문제 3번이 정답이었고, 다른 것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 말씀을 드릴게요. 봉오동 전투에서 일본군을 격파하였다. 이거는 이제 홍범도 장군 지휘하셨던 부대는 이제 대한독립군. 자, 그 다음에 배달과 함께 대한매일신보를 발간하신 분은 양기탁 선생이에요. 근데 이분은 대한매일신보 발간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그 신민회,
설립자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서전서숙을 설립하여 민족교육을 실시하였다. 이거는 이제 이상설 선생이에요. 헤이그 특사에 가셨던 그분입니다. 그 다음에 고종의 밀지를 받아서 독립의군부를 조직하신 분은 임병찬 선생이에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말 나온 김에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1910년 안중근 의사께서는 리순 감옥에서 순국을 하셨는데, 나중에 리순 감옥에서 순국하신 분이 한 분 더 계셔요. 그래서 그분도 같이 좀 말씀을 드리자면 두 분, 안중근 의사하고 또 한 분은 신채호 선생이에요. 그 왜 민족주의 역사학자, 독사신론 쓰셨고, 그 다음에 그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을 가리켜서 조선 역사 1000년대 제일 대사건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했고, 조선사 연구초나 조선 상고사 같은 책도 쓰셨던 그 민족주의 역사학자, 의열단의 행동 지침으로 조선혁명 선언 써주신 분이기도 하죠. 같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0번 갈게요. 다음 기사가 보도된 이후에 사실로 오른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조선 관세령 폐지를 총독부가 발표한 거예요. 자, 당국은 일선 융화를 내린 조처라 말하지만 앞으로 조선인들의 부담이 늘어날 것은 뻔한 이치다라고 했어요. 자, 일본산 상품이 조선에 물밀듯 들어와서 시장을 독점할 것이다라는 건데, 자, 요게 작성된, 그러니까 이 기사가 보도된 시기는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조선 관세령 폐지, 이런 이제 경제적인 것들은 1920년대 초. 이른바 문화통치랑 관련된 그런 데서부터 나왔다라고 보셔도 되겠어요. 이후의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거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1920년대라는 걸 몰라도 지금 여기 보시면 조선의 공업을 흔적도 없게 만들 우려가 크다. 조선의 제조업자들이 타격을 받을 걸로 예상된다. 이렇게 됐으니까 그럼 이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조선 산업을 육성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조선 사람 조선 것이 나오게 되는구나 라고 흐름으로 풀 수도 있어요. 이게 물산 장려운동이죠. 그래서 정답은 2번 물산 장려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라는 겁니다. 동양척식 주식회사의 설립이나 메가타의 화폐정리 사업, 그 다음에 회사령 공포, 상권수호 운동 등등은 다 요 이전에 있었던 일로 보시면 되겠어요. 특히나 요 상권수호 운동은 1890년대 말 요때고, 이제 회사령 공포는 1910년대 초, 그 다음에 동양척식 주식회사는 일제강점기 직전 설립, 그리고 화폐정리 사업은 1차 한일협약 직후에 일어났던 일로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40번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41번부터는 또 다음 영상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